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그동안에 좀 기다렸었던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확인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발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또 역시나 또 이 소비에 대한 둔화세,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경기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증시 내에서는요, 일단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여줬었던 반등폭을 상당히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포인트에 상당히 의미를 두었었는데요. 자,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였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 시장 하락 등락폭에 대해서 마지막 상반기를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를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 사실 시장에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나와야 되는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는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 언급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요,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아직 지수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기술적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경제 지표 내에서 조금은 이제 방향성이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 이전까지 달러 중심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과 그리고 고물가 속에서 고유가 움직임이 컸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시그널로 좀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제 오펙 국가들에 대한 증산 합의는 유지되다 보니까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좀 특징점이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 차트하고요, 그리고 환율, 그리고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반등세가 상당히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반등이 단기간 동안에 10%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이다. 저점 확인을 위한 반등이다. 라는 이야기 건네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승폭의 대부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더 중요할 텐데 7월 달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 언급을 자주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동안에 환율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부터 22의 통화정책 그리고 통화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견제가 되는지 이번 달에 좀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유가에 대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고유가 지수 위치에서 반등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상당히 부담 요인이었는데 어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과 수요 부담 그리고 오펙 국가들에 대한 증산 합의 유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가 올라오고 또 유가가 내려갈 때도요. 점진적인 상승, 점진적인 조정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한 속도가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조금 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사인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다가왔다는 거,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등락에 대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1,300원대 이상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인 조정의 분위기가 나오는지도 기다려보자. 아마도 7월 달에는, 20이라든지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달러 견제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불안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키워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원숭이 두 창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변동폭을 보면은 상당히 테마적인 흐름입니다. 굉장히 난폭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데 상당히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원스윙 두창 관련해서 뉴스가 좀 새롭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엊그제인가요? WHO에서 임산부와 그리고 또 아동을 해서 원스윙 두창 감염에 대해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임산부들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이 원숭이 두창 감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내놓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WHO에서 이 비상상태 선포를 한 차례 미뤘는데 다시 한번 긴급회의가 재소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가 재검토되는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원숭이 두창과 같은 키워드가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존에 있었던 원숭이 두창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혹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였던 테마주들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집계로 해서 CDC,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 세계 51개국 그리고 5,115명이 확진되었다라는 판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원숭이 두창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수치보다는 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크게 올랐고요. 이 때문에 이 CDC라든지 주요 이 기관 쪽에서는 9월달,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가게 되면은 100만 명의 확진 가능성도 우리가 지나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숫자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키워드 대비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이 진단키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오늘도 변동성에 대한 뉴스가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테마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코바이오 메드인데요. 자, 이 종목은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이 질병이 PCR, 그러니까 이 유전자 검사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PCR 가능이 되는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자, 일단은 큰 폭의 상승도 했지만 큰 폭의 급락도 나왔던 종목이다. 물론 이제 어제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 MS도 이 후순위에서 움직임이 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사실 때문에 금등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주가가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보였어요. 최근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류의 차트가 많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미코바이오메드와 같은 기업들이 진단키트에 대한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미코바이오메드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그리고 추천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천주는 제가 하고 싶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세징중공업입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조선 업황에 대한 소개와 조선주에 대한 소개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때 정말 꽉 찬 수주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 3사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 드리는 게 조선 기자재입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종목, 세징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LPG 탱커가 주력 상품이었던 기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력사업까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LPG 중심에서요, LNG 탱커까지 제품을 다변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 매출은 LPG 쪽의 탱커이긴 한데, 앞으로 LNG 탱커에 대한 수요도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한국조선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한국조선해양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주 소식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에 대한 낙수 효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때문에 올해 LNG에 대한 뉴스가 많지만 LPG부터 해서 LPG 탱커 인도 척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LNG 탱커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요,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 세진중공업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제가 조선 3사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흐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조선 3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를 돌아서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수주가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이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 대한 가격 지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번에 수주 이 발주량을 통해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도 보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 3사 종목들이 주가가 괜찮고요. 여기에서 조선기자재,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조선기자재, 한국카본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아닐까.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조선 3사들에 대한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자, 신고가 돌파 나오고 나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선 상태에서 정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보셨던 분들은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 추세를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자, 동성화이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화이텍은 제가 어제도 사실은 1차적인 목표가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현재 박스권이 단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이 종목은요, 제가 박스권 하단에서 소개를 꼬박꼬박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자리까지 1차적 목표가, 그리고 이제는요, 조선 3사에 대한 힘을 받고 신고가 돌파도 나오는지 이 점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진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던 조선주들과 흐름을 동반하는데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양봉이 연출됐는데, 자, 반등에 대한 사인으로 보셔도 괜찮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는 6,300원에서 6,600원에서 밴드에서 방송 매수 시작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단에 위치한 가격대까지 조정의 기회를 엿보시면서 분할 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 가격대, 신고가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7,700원, 그리고 손절가 가격은 5,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